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이라크전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이라크가 직전 요르단보다 훨씬 더 나은 팀이어서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랑 경기력도 비슷하게 유지했고 결과도 가져왔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대표팀의 게임 모델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가졌을 때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만든다. 볼 뺏겼을 때 바로 압박해서 뺏어온다. 그리고 다시 돌리면서 휴식한다. 또 상대가 볼을 완전히 갖고 있을 때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같이 전방 압박해서 롱킥하게 만든다. 그러면 50대 50 싸움이죠. 다시 소유권 가져와서 돌린다. 명확하죠. 솔직히 예전 대표팀 경기 보면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엔 안 그랬어요. 더 좋은 건 선수들의 자리 배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임 모델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볼 소유를 오래 하려고 하면 중원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요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딱 그렇게 했어요. 일단 황인범, 박용호, 이재성, 거기다가 이강인, 심지어 배준호, 오세훈도 가끔씩 중원으로 들어와서 관여를 해줬어요. 덕분에 안정적으로 볼이 순환됐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뒤에서 볼 돌릴 때 수미가 센터백 사이에 끼는 라볼 피아나 구조가 아니라 비대칭 구조를 썼어요. 오른쪽 풀백 서령호는 올라가고 왼쪽 풀백 이명재는 안 올라가고.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이강인은 서령호가 올라가니까 중앙으로 들어가죠. 근데 왼쪽 측면 미드필더 배준호는 이명재가 안 올라가니까 측면에 붙어서 플레이하죠. 두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뛰게 만든 거예요. 굳이 비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요 배치를 만들었다? 요거는 사전에 계산이 된 거죠. 그런 구조 안에서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오른쪽 메잘라처럼 뛰니까 너무 좋죠. 물론 이강인 선수가 오늘 상대의 집중 견제 때문에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진 못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 없으면 절대 이런 경기력 안 나옵니다. 두세 명 압박 오는 거 이겨내서 패스 연결하죠. 그러면 동료가 훨씬 넓은 공간에서 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전진 패스가 되잖아요. 오는 거 뒷발로 돌려놓기도 하고 톡 찍어 올려서 로빙 패스 넣기도 하고 뒷공간에 롱 패스 뿌리기도 하고 공격의 퀄리티를 한 차원 더 높여줬어요. 자, 그리고 배준호 선수는 오늘도 참 잘했죠. 뭐랄까 젊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전반에 수비 가담하면서 태클 쭉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 태클 자체도 너무 에너제틱해. 그리고 오세훈 선수 첫 골 어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볼이 오는 게 조금 길어가지고 그거 잡아놓느라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근데 그걸 금세 되찾아요. 몸에서 힘이 느껴지고 유연함이 느껴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치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패스 타이밍 빠르게 간 것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그 패스의 질 땅볼로 쫙 깔려가지고 바로 차기 좋게. 그리고 제가 오늘 배준호 선수가 대표팀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뛰는 걸 보다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공을 잘 안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드리블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과감한 돌파 시도를 많이 하면서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타입, 그리고 돌파 확률이 높을 때는 과감하게 가되 아닐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볼을 잘 안 잃어버리는 타입. 근데 배준호 선수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준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게 볼 소유를 하고자 하는 우리 게임 모델에 아주 적합한 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뺏기니까. 자, 근데 홍명보 감독이 55분에 1대1 상황일 때 배준호 선수를 문선민 선수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솔직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문선민 선수는 배준호 선수보다 더 과감한 돌파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교체했을 때 1대1이었잖아요. 우리가 빨리 골을 넣었어야 됐다고. 볼 뺏기더라도 툭 쳐놓고 승부를 봐야 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문선민 선수의 돌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추가골이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득점 이재성 선수의 헤더골 쩔었죠. 나 진짜 소리 질렀잖아. 근데 이재성의 헤더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 장면에서 정말 놀랬던 건 이명재 선수의 판단력이었어요. 돌파가 돼가지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보니까 문전에 아무도 없어. 보통 우리나라 풀백들은 그럴 때 그냥 붕 올리거든요. 근데 안 올리더라고요. 한번 접고 왼쪽으로 다시 툭 쳐놓고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접으면서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공격수가 문전으로 접근할 시간을 준 게 너무 좋았어요. 판단력 최고. 자, 그리고 판단력 하니까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 선수들 볼을 진짜 잘 돌렸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다들 볼을 가졌을 때의 판단력이 너무 좋았어요. 패스를 어디에다가 줄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패스 타이밍, 패스 강도, 뒤쪽에서 세게 팍 넣어주면은 그 리턴은 또 팍 죽여가지고 살살 받기 좋게. 후방에 김민재, 조유민부터 해서 그런 판단력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또 다른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다 침착해지고 다 여유 생기고.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논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 공격수 두 명이 막 압박을 해와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조유민 선수한테 주는 척하면서 황인범한테 사이 패스 찔러. 그러면 상대 공격수 두 명 나가리 되죠. 황인범 선수는 넓은 공간을 확보한 채로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있죠. 또 좋은 판단 해가지고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스를 받은 선수도 더 넓은 공간에서 질 높은 패스를 받겠죠. 그럼 그 선수도 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이어진다고. 결론이 뭐냐? 조유민 선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방 압박도 조직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각각 따로 놀 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세훈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서로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체계가 있어 보였어. 자, 그리고 안 좋았던 얘기도 해야겠죠. 우리가 종료 직전에 코너킥으로 실점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득점했던 상대 8번 선수를 우리 선수들이 아무도 막
받고 있질 않습니다. 코너킥 차기 전부터 완전 프리해. 자, 물론 우리가 코너킥 수비할 때 지역 방어랑 대인 방어랑 섞어 쓰긴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맨투맨 할 선수가 좀 부족하긴 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종료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지고 있으니까 숫자를 많이 투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1대1로 맨투맨 하고 남는 선수가 있으면 그때 지역 방어할 위치에 세워두면 어땠을까? 그거 별개로 헤딩할 때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도 조금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실점했던 장면에서는 박용우 선수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 알리자심 선수가 드리블을 칠 때 발을 내밀면 안 됐죠. 물론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알리자심이 드리블이 좋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스 올린 상대 선수한테 커버 가는 것도 살짝 늦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공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 모델로 갈 거라면 수비할 시간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의 수비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강팀을 만날수록 우리가 수비해야 되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찾아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력 좋았지만 이러한 게임 모델이 월드컵에 가서도 먹힐 것이냐. 물론 먹힐 수도 있겠죠. 카타르 월드컵 때 우루과이전처럼. 근데 월드컵 16강 이상 정도에 가서 세계 최강팀을 상대로 공을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임 모델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하기 전에 제발 맞불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 질 것 같다. 제발 그냥 라인 내려서 블록 형성해서 수비해가지고 전반전 0대0으로 끝내고 브라질 선수들 마음 급하게 만든 다음에 후반 중반 이후부터 뭐 역습이든 톡톡톡 만들든 그때 한번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대4로 지고 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브라질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맞불 놓는 거 멋졌다. 자존심 지켰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맞불나서 진 게 너무 싫었어요. 멋있으면 뭐예요? 졌는데. 월드컵은 무조건 결과잖아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 때도 그런 상황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맞불 났다가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그럴 때 우리 대표팀이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렇게 볼 이쁘게 잘 차는 선수들로 맨날 볼 돌리는 축구만 했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라크 같은 팀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랜 A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시기긴 하죠. 근데 저는 플랜 A의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플랜 B, C의 색깔이 옅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평가전에서 강팀들 만나면 플랜 B, C 연습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어떤 경기를 골라서 연습할 필요는 없죠. 한 경기에서도 한 70분까지는 플랜 A, 그 다음엔 플랜 B 확실하게 구분해서 연습하면 좋죠. 그리고 사실 그런 플랜 B, C를 하려면 다양한 선수들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홍현석, 백승호, 이승호, 문선민 이런 선수들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문선민 선수는 막판에 상대가 프리킥 나가지고 롱킥 때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방해했죠. 옐로우 카드 받았죠. 뭐랄까요, 대체 발탁된 선수의 그 어떤 숭고한 희생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력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진정한 1등 공신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의 잔디.